상분기, 하반기 장기요양기간이라면 꼭 해야 하는 업무. 더 늦기 전에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국회의원 권 팀장입니다. 2024년이 40일 정도 남았습니다. 어르신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장기요양기관 대표님, 실무자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열심히 한 만큼 한 해의 마무리도 잘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장기요양기간 4분기, 하반기 업무에 대해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보기 쉽도록 운영 파트, 수급자 파트, 직원 파트별로 나눠서 설명드릴게요. 우선 운영적 측면에서 해야 하는 업무를 보면 직원에게 복지를 분기별 한 해 제공해야 하는데 우리 기관의 운영 규정에 정하고 있는 복지를 지급해야 합니다. 보편적으로 많이 지급하는 복지는 경조사비, 생일축하금, 우수사원 포상금 등이 있죠. 지급한 후에는 꼭 복지포상대장에 기록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코드 1번, 2번인 기관은 운영위원회 회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4분기에는 보통 내년 예산을 안건으로 많이 진행하죠. 여기서 요양원은 직원 처우 개선과 노인학대 예방에 대한 안건으로 회의를 반기별로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안건을 같이 진행하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직원 처우 개선을 위해 동절기 추위를 대비해서 직원 휴게실에 전기장판을 설치한다던가 겨울용 유니폼을 맞춰줄 수 있겠죠. 노인 학대 예방으로는 수급자 대표 혹은 보호자 대표에게 건의사항, 불만사항을 듣고 조치까지 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분기별로 전문 업체를 통해 소독을 진행해야 합니다. 주간보호, 요양원 해당되고요. 소독 후에는 소독 업체에서 소독 증명서를 발행해 주는데 살충, 살균, 살서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평가에서는 추가적으로 소독 계약서, 거래 내역서까지 확인합니다. 어르신이 우리 기관에 와서 이용하는 주간보호, 요양원 특성상 상비약, 구급약품을 구비하고 있을 텐데요. 의약품은 사용 기한이 있기 때문에 분기별로 점검하고 기록해야 하는 점 잊지 말아주세요. 보호자 회의도 이번 하반기에 진행해야 합니다. 방문 요양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보호자 회의를 할 때 핵심은 보호자의 의견입니다. 단순히 우리 기관의 정보만 설명하는 것이 아닌 보호자에게 의견을 묻고 꼭 회의록에 기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 보호자 회의를 진행했다는 근거 자료를 위해 보호자 서명도 받아주세요. 그 다음 주간보호, 요양원은 소아 및 경보설비 자체 점검 매월 진행해야 합니다. 요양원은 추가적으로 연 한 회 소방시설 작동 기능 점검을 진행해야 하는데 전문 자격이 있는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시설 관리 업체에서 점검해야 합니다. 전기, 가스 설비도 마찬가지로 매월 한 해 자체 점검을 해야 합니다. 주간보호는 평가에서 확인하진 않지만 안전을 위해서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요양원은 전기 및 가스 설비 안전 점검도 연 한 회 받아야 합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법적으로 인정받은 대행업체에서 점검받아야만 인정되는 점 기억해 주세요. 이어서 계속 설명드릴게요. 기관의 행사, 프로그램, 운영 정보 등 소식지를 보호자에게 매월 발행해야 하죠. 주간보호는 평가에서 확인하기 때문에 꼭 해야 하고 방문 요양, 요양원은 선택입니다. 여기서 팁으로 이용료가 변경되면 보호자에게 안내해야 하기 때문에 12월 소식지 발행할 때 내년 수가, 본인 부담금 변경도 같이 안내해주면 좋겠죠. 방문요양, 요양원도 소식지 발행은 하지 않더라도 수가 변경 안내는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자원봉사자가 주 한 회 정기적으로 활동해야 합니다. 방문요양은 해당 사항 없고요. 자원봉사자 활동 후에는 반드시 일지 작성, 서명해주세요. 만약에 우리 기관이 1365 자원봉사 포털 VMS 이용한다면 자원봉사 일지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급식을 제공하는 주간보호, 요양원은 주방도 점검해야죠. 매주 한 해 주방과 직기류를 소독하고 기록해 주세요. 그리고 연말인 만큼 회계도 신경을 써야 하는데요. 장기요양기간 회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정해져 있어서 그 해가 지나면 수정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결산 대비를 위해 예산이 초과되진 않았는지, 인건비 지출 비율이 충족은 하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2024년 인건비 지출 비율은 화면에 올려놨으니까 1월부터 지금까지 우리 기관의 인건비 지출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올해 사업 결과 평가하면서 내년 예산과 사업 계획서 준비해야죠. 사업 결과 평가를 할 때는 사업 계획서 내에 있는 내용대로 잘 진행했는지 평가를 하는데, 잘한 점, 미흡한 점을 구분해서 내년 사업 계획서에 반영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번에 사회적응 프로그램 활동 반응이 좋았다. 어르신이 더 다양한 사회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사회적응 프로그램 횟수를 내년에는 분기별 한 회에서 월 한 회로 늘리자.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코드 1번, 2번인 기관은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진행해야 하고, 예산은 12월 25일까지 시군구에 희망이음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방문 요양은 평가상 사업계획서는 필수가 아닙니다. 사업계획서 작성할 때 같이 해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바로 프로그램 연간계획서도 같이 작성해 주세요. 주간보호는 신체, 인지, 사회적응, 가족지지 프로그램에 대해 계획서를 작성하고, 요양원은 여가, 인지 프로그램, 그리고 지역사회 및 가족 참여 프로그램 계획해야 합니다. 운영 규정은 필요하면 실제 운영과 맞지 않는 부분은 수정하고 내년에 변경된 수가, 최저임금 등을 반영해 주면 되겠습니다. 배상책임 보험, 정원, 비급여 등 기관 정보가 변경된 점이 있다면 게시판과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수정해 주세요. 방금까지 운영적 측면에서 설명드렸다면 지금부터는 수급자와 관련된 업무를 설명드릴 겁니다. 우선 제일 중요한 급여 제공 기록지, 상태 변화 기록지가 빠진 일자는 없는지, 내용이 충실한지 점검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평가, 모니터링, 현지 조사에서 빠짐없이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너무 중요하니까 대표님 혹은 관리자가 꾸준히 점검해 주세요. 방문 요양은 매월 방문 상담, 라운딩을 하잖아요. 이때 방문 상담 일지 작성되어야 하고, 사회복지사는 별도 정해진 업무 수행 일지 작성해야 합니다. 주간보호 요양원에서도 수급자, 보호자에게 상담을 진행해야 하는데 횟수가 방문 요양하고는 다르죠. 분기별 한 회 진행합니다. 그리고 상담 후에 수급자, 보호자의 의견을 어르신 서비스에 연 한 회 반영해야 하니까 혹시 못한 어르신이 있다면 12월이 끝나기 전에 반영해 주세요. 다음으로 주간보호 요양원은 가족이 함께하는 가족지지 프로그램을 반기별 한 해 진행해야 합니다. 고시에 규정된 내용이고 평가에서는 주간보호는 아직 확인하지 않고 요양원은 확인합니다. 요양원은 추가적으로 지역사회 행사도 수급자와 함께 참여해야 합니다. 모든 어르신이 참여할 필요는 없고 거동이 가능한 어르신만 참여해도 됩니다. 여기서 행사는 벚꽃축제, 단풍축제, 지역구 행사, 경로당 장치 등 우리 지역에 이루어진 행사는 모두 가능합니다. 주간보호 요양원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을 할 텐데 이때 수급자 혹은 보호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주간보호는 신체, 인지, 사회적응 프로그램별로 반기별 한 회, 요양원은 여가, 인지 프로그램별로 분기별 한 회 의견을 듣고 기록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요양원은 그룹을 나눠 프로그램을 진행하잖아요. 그룹별로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고 그 의견들 중에 반영이 가능한 부분은 연 한 해 실제 프로그램에 반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색칠하기 시간에 어르신이 색칠할 부분이 너무 많고 칸이 작아서 힘들다라는 말을 했으면 그게 의견입니다. 그리고 다음 색칠하기 시간에 저번보다 더 단순하고 큰 도안을 드렸다면 그게 반영인 거죠.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 의견 수렴과 반영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5등급 인지지원 등급 어르신이 방문요양 주간보호를 다니면 해야 하는 업무가 있죠. 매월 프로그램 관리자 업무 수행 일지를 작성해야 합니다. 평가나 별도 보고를 하지 않는 서류다 보니까 누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업무 수행 일지 잘 작성되어 있는지 점검해 보세요. 이어서 계속 보면 사례관리 회의 진행해야 합니다. 사업별로 횟수가 달라요.
방문 요양은 반기별 한 해, 주간 보호는 분기별 한 해, 요양원은 정원수에 따라 분기별 한 해 혹은 월 한 해 진행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어르신 낙상평가, 욕창평가, 인지기능검사, 욕구사정, 급여 제공 계획서 필수로 연 한 회 실시해야 합니다. 그런데 급여 제공 결과 평가를 방문 요양, 주간 보호는 연 한 회, 요양원은 반기별 한 해 실시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하면 2번 일 안 하고 수월합니다. 아직 못한 어르신 있다면 12월까지 진행해 주세요. 다음으로 요양원은 어르신 건강 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것도 잊지 않고 진행해 주세요. 그 다음 방문 요양 주간 보호는 수급자 안전 관리에 대해 설명드려야 합니다. 욕창 예방, 낙상 예방, 탈수 예방, 배변 도움, 관절 구축 예방, 치매 예방, 노인 인권 보호 이렇게 총 7가지입니다. 방문 요양은 어르신 댁에 자료를 비치해야 하고 주간 보호는 신규 어르신은 급여 개시일 14일 이내에 기존 어르신은 매년 설명하고 기록까지 해야 합니다. 재난 상황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재난 상황 대피 훈련도 반기별 한 해 해주셔야 합니다. 방문 요양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여기서 사진이 중요한 거 아시죠? 실제 대피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서 재난 상황 대피 훈련 기록지에 첨부해 주세요. 사회적 약자인 노인을 케어하는 업종인 만큼 노인 인권 및 학대 예방 교육 실시해야 합니다. 방문 요양 주간 보호는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횟수는 없으나 매년 진행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요양원은 분기별 한 해 실시하고 기록까지 해두셔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직원과 관련된 업무를 볼게요. 방금 설명드린 재난 상황 대응 훈련을 직원, 수급자 같이 반기별 한 해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운영 규정, 급여 제공 지침 10가지에 대해 매년 교육해 주세요. 평가에서는 별도 기록은 확인하지 않고 직원 면담으로 확인합니다. 기관 내부 교육 외에도 법정 의무 교육을 아직 이수하지 못한 직원은 이수할 수 있도록 확인해 주시고요. 요양원은 추가적으로 연 한 해 직원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해 공단, 지자체를 제외한 외부 교육을 이수해야 평가에서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직원 인권 침해 대응 교육 연 한 해 실시해야 합니다. 전 직원 대상이고 서명이 필수이기 때문에 재직자 모두 교육을 실시해 주세요. 2023년도에 신설된 내용이라 요양원 평가에는 아직 반영이 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직원에게도 노인 인권 및 학대 예방 교육 실시해야 하고 마찬가지로 전 직원 서명이 필수입니다. 횟수가 좀 달라요. 방문 요양 주간 보호는 연 한 해, 요양원은 분기별 한 회입니다. 그 다음 직원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꼭 받아야 하죠? 신규 직원은 입사일까지, 기존 직원은 매년 한 해 건강검진을 받고 그 결과를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건강검진 통보서에 필수사항이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결핵검사, 신체 계측검사, 요검사, 혈액검사, 영상검사, 결과 판정, 검진일, 판정일, 발행일까지 모두 있어야 합니다. 요양원은 근골격계 질환 검사도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 검사 결과에 이상이 있는 직원은 조치 사항까지 기록해야 합니다. 직원과는 근로계약을 맺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직원들이 연차는 잘 쓰고 있는지, 얼마나 남았는지 점검하고 소진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세요. 사용 시기가 지난 연차는 수당으로 정산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수정이 필요한 직원 혹은 계약기간이 임박한 직원이 있는지 확인도 해주시고요. 직원회의의 경우 방문 요양은 월 한 해 재직자의 50% 이상이 참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의에서 나온 직원의 의견을 연 한 해 운영에 반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직원이 유니폼을 새 걸로 교체해주면 좋겠다라고 건의를 했다면 실제 유니폼을 추가 구입해서 지급하면 직원회의 결과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직원 고충 처리에도 신경 써야 하는데요. 우리 기관의 고충 처리 절차에 대해 교육하고 직원이 고충이 발생했을 때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때 고충 처리 대장에 기록해 두면 됩니다. 여기까지 장기요양 기간 하반기 업무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해야 될 업무가 많죠.
그런데 이 업무를 한 번에 하는 것이 아닌 월별, 분기별, 반기별, 연별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시기를 놓치지 않으면 괜찮으실 겁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시기별 해야 하는 업무를 정리하고 하나씩 차근차근 해보세요. 제가 빠르게 요약해서 설명하다 보니까 세부적으로 생략된 내용이 많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국회의원 유튜브 혹은 네이버 카페에 검색해보면 관련 자료 확인이 가능하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궁금한 사항은 댓글 달아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국회의원 권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